튜브. 2부로 넘어갑시다. 마음은, 선생님들 마음 좀 10분 쉬었다 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2부로 넘어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계속 이제부터 막 어마어마한 팁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교과, 좋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 고3들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긴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 이 제 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선생님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한번 올려주십시오. 지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냥 아무거나 막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제가 치킨 하나 쏘아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요. 이건 선생님 생각도 알아야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빨리 올려주세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고3에게요, 정말 고3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저는 당연히 이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해입니다. 왜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네, 열심히 올라오고 있군요. 빨리 안 올리신 분들 빨리 올리세요. 그렇죠. 교과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교과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은 성적! 그렇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제일 심각한 오해이기도 하죠. 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에 스카이라인에 한 50명 정도 갑니다. 정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정말 필요하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오해는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제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울대 수시 스펙입니다. 합격생들의 스펙을 보니까 상장 108개, 봉사활동 500시간. 누가 도대체 이게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비교과 많이 하고 웃기고 있네요. 이건 진짜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서울대를 합격하는 학생이 대략 한 2,500명 선이에요. 그러면 2,500명 선에서 상장 100개 넘은 게 몇 명이나 될까요? 2명이요. 근데 이거 2명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봉사시간 500시간, 400시간 넘는 학생 6명. 그 6명 가지고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사를 본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비교과가 많아야 되지! 라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내 딸, 내 아들은 원하는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미연님께서 질문 드리고, 저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 이거보다 더한 것도 봤거든요. 상장 108개가 뭐예요? 제가 본 건 더 많아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고1 자녀의 비교과가 다 사라져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4학년도 입시 이거 해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 갑니다! 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저도 마음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근데 저도 쫓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평균은 어떠냐고요. 2,500명의 평균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봉사시간 135시간, 동아리 108시간, 그리고 수상 몇 개요? 30개요. 선생님 30개도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5학기잖아요. 5학기. 5개 학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5개 학기 동안 수상이 30개면 6개. 6개요. 한 학기당 6개. 어떻게 해요? 한 학기당 6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어우수, 수학우수, 사회우수, 과학우수, 그렇죠?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 벌써 7개인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왜 2,500명을 의도하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평균은 30으로 잡을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세요. 나는 우리가 뽑은 2,500명의 평균을 30개로 잡을 거야. 누가 그걸 계산하고 해요? 안 해요.
근데 뽑으니까 29, 상장이 매년 비슷해요. 29개, 30개, 28개, 30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을 정말 뽑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아까 치킨 받으신 선생님의 이야기요. 교과 성적으로 결정됩니다. 내신이 중요하죠. 서울대 붙은 애들 다 1점. 근데 서울대가 지난 7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요. 50%, 75% 수준까지 발표했거든요. 2등급인 학과들 많습니다. 서울대인데 2등급이라고 평균이요. 과거 외고 빼더라도요. 과거 외고가 평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적이 대한민국에서 1점대의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서울대가 1점대를 뽑을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2점대인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데 그건 이슈가 되지 않는 거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일단 학생부가 두꺼워야 돼 라는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3년 내도록 일관된 진로 희망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의사. 여러분들이 의사면 그거 뽑겠어요? 아니요. 그 학생 안 뽑아요. 왜 안 뽑을까요? 네. 당연한 이야기죠. 의사는 진로 희망이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학년 때 올라가서 내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난 흉부외과 의사. 3학년 때 올라가서요? 어떻게 해요? 3학년 때 올라가서 내가 흉부외과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 공부한 학생만 아는 전문 영역, 전문의.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의사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죠? 너 꿈이 뭐니? 저 CEO요. 이건 정말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탈락. 어때요? CEO 아니고요. CFO, CSO, CMO.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왜 모를까요? 공부 안 하셨거든요. 그 분야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그 분야로 공부했어. 그러니까 CFO, CMO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는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많은 활동 개수. 착각.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누구보다 많은 활동 개수. 활동이 많다고 해서 선발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미 10년 차를 넘었어요.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10년 차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도 높고 그러다니까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요 활동 많이 했습니다. 이 활동이 우리 학교의 독보적인 활동이야 그런 거 없어요. 왜 이러세요? 활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활동을 통해서 증명한 능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활동 개수로 선발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활동 개수가 적어도 합격할 수 있나요? 당연히요. 당연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방금 보여드린 수상실적. 상이 많으면 된다고. 아까 질문하셨죠? 수상 한 개씩 입력되는 건데 올해 이제 고3들부터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선택합니다. 학기별로 한 개씩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학년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란한 문체의 자소서. 자소서도 올해 이제 고대 서강대 없어지고 내년부터 이제 좀 많이 없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자소서 현란하게 쓴다고 아니요. 자소서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화려하게 쓰는 거죠. 탈락. 아니요. 자소서 쓰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증명되느냐가 붙겠습니다. 증명.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자소서로 증명해야죠. 서류로 증명해야죠.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22학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의 특징들만 간단하게 봅니다. 올해 큰일 났습니다. 사실 정말 큰일 났거든요. 왜요? 특히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15개 대학 이렇게 해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만 봐도요. 학종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됩니다. 그렇죠? 학종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학종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률이 상승하겠죠. 줄어들었으니까 경쟁률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평가를 고도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선생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고도화시켜 갈 거라고요, 대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발 평가에 맞는 나의 학생부를 고도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올해 학생부에서 가장 집중 포인트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도 좀 이따 알려드립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 대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은 2개 대학 정도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볼 만하다는 거죠. 나의 역량만 증명을 해내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데이터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합격생의 내신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 7등급까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3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평가가 전문화되고 고도화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때 그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 이하나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기존의 자소서 1, 2번을 통합해서 1번이 되고 체감 글자 수도 대폭 감소하게 된 것도 활동의 양보다 질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 평가의 고도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길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 별명이 자소서 대마왕 막 이런 거거든요. 내 손을 거치면 막 저는 근데 자소서 진짜 잘 지도해 줍니다. 제 손을 거쳐서 대학 간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그 자소서를 통해서요. 근데 저 화려한 자소서 그런 거 못 씁니다. 저는 팩트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자소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으로 대학별 문항까지 해서 4번으로 바뀌어서 1번, 2번, 3번 대학별 문항까지로 바뀐 것. 네 문항에서 세 문항으로 바뀌고 글자 수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소서를 평가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똑같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학생부 평가, 특히나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요, 좀 달라집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면 학종을 고등학교 3학년 학종을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위에 게 뭐냐면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교과 성적,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합쳐서 선발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 자소서 넣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요, 평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평가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제대로 못 하세요. 그러니까 잘 준비가 안 되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교과 성적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활동의 비중이 늘어났고요. 비교과 활동의 비중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생겼습니까? 학생의 교과 선택이 생겼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올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비장의 전략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생님들.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가 있죠. 3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3학년 때 딱 선택한 교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택한 교과 세특에서요, 반드시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교과 선택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들한테 진짜 강조드릴게요. 이 부분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학생이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교과 세특에 써주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거 전략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지금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철학에서 철학을 선택한 이유를 교과 선택에다 반드시 기록을 할 겁니다. 그 학생이 철학자, 그리고 그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철학자, 그리고 그 전공과 관련된 철학자와 관련돼서 읽은 책,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부분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왜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철학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상위권 대학이 전부 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 이제 표를 보시면
교과세특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학원가에서 막 교과세특 비중 늘어났어, 교과의 비중, 교과 성적의 비중 늘어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5 개정 교육과정은요, 선택 과목입니다. 그럼 선택 과목이면 내가 선택한 과목과 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교과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느냐, 미적분을 선택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확률과 통계, 예를 들어서요. 확률과 통계 1등급 학생하고요. 미적분 2등급, 누가 우수한 학생일까요? 빨리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공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아니면 내가 고3 담임이야. 올려주세요. 확률과 통계 1등급, 미적분 2등급, 누가 우수한 학생입니까? 네. 누가 우수한 학생일까요? 그걸로 결정할까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자, 그렇다면 올려줬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막 박승현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 몰라요는 뭐죠? 노원님 이러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왜 확률과 통계 1등급과 미적분 2등급을 비교했을 때 왜 미적분 2등급이 훨씬 더 우수한 학생일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맞아요. 어려운 과목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1등급하고요. 미적분 2등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적분 2등급 학생들이 훨씬 더 수학에서 우수한 학생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런데 그 둘을 비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과 성적을 비교한다고요.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에요? 학통이 1등급이니까 우수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 성적의 반영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대학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교과 성적을 이건 제가 입시의 기술 제가 쓴 책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교과 성적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으로 절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1.3이 우수하고 1.4는 덜 우수하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늘어난 게 뭘까요? 교과 활동이요. 교과 세특이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교과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네, 지연님 감사합니다. 이지연 선생님 열심히 공책에 메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군요. 치킨을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린님 마지막 치킨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나가실 거죠? 받고. 자, 어쨌든 갑자기 빈정상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교과 활동이 줄어든 이유는 학생부의 입력 방식이 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과 활동. 그렇다면 난 교과 활동이 뭘 하고 있지? 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과 세득이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과 활동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교과 활동은 500자에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대략 한 40과목을 듣습니다. 그러면 500자 곱하기 40과목이니까 2만자죠. 거기에 뭐요? 그 예체능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 3천자가 기록이 되거든요. 학생부에 최대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대략 한 3만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만 3천자가 학생부 교과 세특입니다.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어요. 2만 3천자. 그걸로 끝났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학생들 그 학생에 대해서 2만자 써보십시오. 선생님 쓰실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 쓰실 수 있겠어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교과 세특이 이 학생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교과 세특을 완전히 강력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친히 또 이렇게
윤희군 너무 친절하다. 정말 입시 큐레이터 같죠? 네. 학생부 분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진짜 많은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생부 분량이 적은 학생들의 합격 추이를 보니까 좀 다르죠. 많다고 합격되는 게 아니라고요. 많다고 합격되는 게 아니라고요. 학생부 분량이 많다라고. 왜요? 대학은 많다라고 합격시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자, 평가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업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적 호기심. 학생부에 지적 호기심이 막 나열되어 있으면 일단 1단계를 뽑아줍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학생부에 지적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지적 궁금해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 궁금함을 해결한 학생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막 뽑아줍니다. 그죠? 1단계 무조건 통과시켜줍니다. 왜? 그게 평가 요소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 교래대학교 보시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자기개발 의지 막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자기개발 의지라고 하는 4가지의 평가 요소가 학생부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는 이걸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생부에 그게 없으면 평가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교과서 특, 이제 진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요. 교과서 특은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역량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걸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자, 이런 평가 요소들이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봄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이요. 세특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게 괴담일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을 잘 만나야 세특이 입력된다. 아, 왜 이러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민원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이제 대학들이요. 주요 대학이 이걸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부를 딱 보십시오. 그게 진짜 있냐고요. 한양대학교 난리가 한번 났었던 적이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평가와 관련해서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기소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소통 및 협업 능력을 보여준다는데 막 다 떨어졌어. 우리 학교 애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요. 막 트럭이 아니죠. 버스를 타고 한양대를 쳐들어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요? 왜 이렇게 우수한 아이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막 따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한양대학교에서 뭐 했겠어요? 쫙 학생부를 펼쳐서 보여줍니다. A 학생, B 학생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용히 가셨어요. 왜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평가 요소가 대학이요. 나는 자기 주도성을 평가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학생부에 비판적 사고 하나도 없어. 그럼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뭘까요? 대학이 이야기하는 평가 요소가 뭔지를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업 역량이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걸 설명하는 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선생님들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하잖아요. 앉아서 저 자신 있습니다. 앉아서 18시간 강의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말씀드린 18시간 강의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서서 강의한 거 제일 많이 한 거 9시간 강의거든요. 쉬지도 않고 9시간. 왜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꼭 정말 많거든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만 공부해 주시면 돼요. 학부모님이세요? 조금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뭐요? 학, 인, 점, 발. 그건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게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학종으로, 왜요? 대학은 그걸 평가하거든요. 왜 제가 내신에 대한 걸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들,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고3이죠.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학교 입력 안 되니까 안 합니다. 전 그거 되게 반대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방과후 학교 많이 개설합니다. 제가. 왜 많이 개설할까요? 방과후 학교가 입력되냐 안 되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생님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겁니다. 다들 입력 안 되니까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생각 딱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방과후 학교만 샘플. 방과후 학교 300시간 했습니다. 우수한 학생일까요? 안 우수한 학생일까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방과후 학교 300시간, 학원 300시간 다녔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데요? 없습니다. 왜 근데 방과후 학교 많이 한 학생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학생이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번 1학기 때 3학년 1학기지만 방과후 학교 하십시오. 학생들 데리고요. 뭐? 독서 방과후요. 그리고 그 독서 방과후를 통해서요. 이 학생이 얻어진 능력을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요? 교과서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발표로. 수업 시간에 토론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거 하나만 발표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이지현 선생님 방과후 학교 내용을 나의 자소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에 안 되었으니까 자소서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넣는다고 해서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학생부에 없으니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방과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과후를 해서 선생님과 얻어낸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방과후 때 책 읽었죠? 선생님과 함께.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알게 됐어. 그러면 내가 배운 것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것과 그걸 연결시키면 됩니다. 선생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모든 학문은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근데 대학 교수들, 입학사정관들은 그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석사, 박사, 논문 내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의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이 이 책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자기의 교과서 혜택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네네. 윤혜전 선생님, 방과후 활동 내용을 교과서 혜택에 넣는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방과후 활동을 했다라는 걸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능력, 내가 키운 역량,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무리 이렇게 변화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부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공정성 강화반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 조금 잘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네. 그쵸. 배민경 선생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되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 학생, 내 자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자율활동을 잘 보시면요. 저는 이거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에서 갖고 온 건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활동 기록에 절대 담배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 믿어지세요? 이 학생은 절대 담배와 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세요? 아니요. 왜요? 근거가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부에 기록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되는 건 전부 다 탈락입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근거가 없는 건 전부 다 믿어주지 않거든요. 왜 이 전제가 사실 이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학생부에 나쁜 이야기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록만 보면 전국에 있는 40만 명의 재학생들은요, 진짜 우수한 꿈나무들입니다. 너무나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패스합니다. 패싱,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율활동을 기록할 때요, 여러분 4가지 단계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 행사가 뭐니? 세부 행사가 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역량은 어떻게 발휘되었니? 네 번째가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니에요. 대부분의 그 자율활동은요,
학교 행사, 세부 행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적어준다라고 하는 학교는요, 거기에 교사 평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학생이 발휘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주면 됩니다. 이거요, 이거. 저 전국에 뿌리고 싶긴 하네요. 이거요. 학생이 기록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학생이 자기의 활동들을 기록하게 막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교사가 관찰자로서 평가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갑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발 그 학생부에 이 학생이 이렇게 우수함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지 마세요. 그거 되게 좀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교수가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을까요? 능력 있는 학생이요. 그 능력 있는 학생은 자신감 있는 학생이겠죠. 그 자신감은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신의 능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확실하면 그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교수의 입장에서는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별로예요. 근데 학생부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수한 학생입니다. 제발. 뒤에 가로치고 제발.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생부를 막 읽어봤더니 이 학생의 우수함을 교수가 추론할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추론할 수 있는 거. 제가 기록하는 학생부의 핵심이거든요. 추론할 수 있는. 누가요? 교수들이, 입학사정관들이 쭉 읽으면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이 부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이 기록되는 방법이요. 옛날에는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성활동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선생님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적응활동 그리고 창의주제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아직까지 행사활동 막 기록하세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할 필요 없습니다. 행사활동. 뭐 하라고요? 학교, 학년, 학급 특색활동. 여기요. 다른 건 모르겠고, 선생님들.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장면에서 학교 특색사업 지금 만드는 거 힘들어요. 학년 특색사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학급 특색활동이요. 우리 학급에는 이런 특색활동을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발 해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가르치는,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이 학생의 학생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학생부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거기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제발 학년 특색사업, 학교 특색과진 좋습니다. 저는 이걸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학교 특색사업이 있고요. 학년 특색사업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 특색사업은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자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주제 선택 활동이요. 옛날 말로 하면 논문도 좋고요. 보고서도 좋아요. 어쨌든 논문 제목도 못 들어간다 막 이야기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학급 특색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요? 자율활동에다가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담임이라면 제가 담임이라면 할 계획인 학급 특색 활동이요. 아침 독서요. 아침을 깨우는 독서 활동이요. 하루에 20분 학급 특색 활동. 미연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고3 담임의 의지가 중요한가요? 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놈을 진짜 보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놈한테 학급회의, 자치잖아요. 학급회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걸 추진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요. 학생부에. 이러이러한 학급 특색 사업을 학생 주도로 끝. 누가 주도했어요? 학생이요. 학급 특색 사업은 자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완전.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완전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율활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두 번째. 온스쿨, 저희 학교에서는 온스쿨, 충주역에서는 SOS. 진짜 이름 멋지죠? SOS라고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학년 특색 사업이요.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학생부예요. 우와! 우리 학교의 학년 특색 사업. 이거 어렵냐고요? 아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다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선생님들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누가 만들면 됩니까? 학생이요. 학생 자기 주도성.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 학교 애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학교 특색 사업, 학년 특색 사업, 학급 특색 사업. 학교에서 안 해준대. 3학년 부장이 이거 안 해준대요. 네. 저희 학교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급만 만드시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노예계약 맺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사인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보세요. 우리 반만이라도 만드시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학급 특색 사업이요. 저 이거 작년 동안 코로나 터져가지고 매 공부한다 안 한다 막 이럴 때 저 우리 학교에서 이거 계속 했거든요. 1년 내도록.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도전하세요. 그게 누구 마음인데요? 내 마음이요. 선생님 전 학생인데요. 지금 학생도 좀 듣고 있겠죠. 학생인데요. 요구하세요. 담임 선생님한테요. 요구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자취 시간 달라고 그래서 자취 시간 얘기하세요. 우리 반 아이들한테 같이 하자. 공부해야지 대학까지. 그죠? 그리고 줌 켜놓고요. 시작하세요. 저는요 방학 때 아침 8시에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자습 운영했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했을까요? 저 감독 안 해요. 전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감독해요? 학년 특색 사업이잖아요. 졸업생들이요. 졸업생들 불러서 알바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정도 돈 많이 있잖아요. 일반고 예산 엄청 많거든요. 운영하세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학교 좋습니다. 그죠? 그거 학생부에 입력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책 읽는 거 되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연수에서도 어떤 책을 읽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쵸.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착각하세요. 정말 괜찮은 책, 어려운 책, 베스트셀러 막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책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책이거든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책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 이거 서울대가 공개하는 자료거든요. 서울대가 합격한 학생들 국어국문학과 ABC 읽어보세요. 앞에 책이랑 겹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서울대가 학생들, 특히나 상위권 대학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독서 활동에 도서명과 저자만 들어가니까 독서 활동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이 학생이 책을 읽었다, 절 보여주세요. 이 학생이 책을 읽었다고 학생부에 쫙 쓰면요, 대학 교수들이 우와, 이런 책들을 읽었다고 라고 믿어줄 것 같으세요? 진짜 다 믿어줄까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앞에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거든요. 어려운 책들을 막 쑥쑥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교과 세특에 없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그걸 공부했다는 사실을 대학 교수는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독서를 해야 돼요. 그 분야에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지식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관심 있는데 교과 세트가 어디에도 안 나타나고 독서에만 나타났다고요? 거짓말. 안 읽음. 또 하나 심각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황당해서 진짜 독서가 도서명과 저자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뒤에 학생이 주저리 막 쓰도록 돼 있잖아요. 주저리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느꼈고.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교수예요.
그러면 그 주저리 써놓은 거 읽으시겠어요? 수백 명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그 초등학생이 써놓은 것 같은 그 독후감 비슷한 걸 읽는다고요? 아니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수업 시간에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 특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 특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아니고요. 교과서 특에 그렇게 열심히 적어놨는데, 교과서 특에 독서로도 가보니까, 그 관련 과목 독서로 가보니까 책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학생 발표 어떻게 한 거예요? 초록창에서 검색해서 갖다 서 붙여넣기. 수업 시간에 발표 이루어지는 게 모르겠어요? 교수들이요? 당연히 알죠. 그렇게 발표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내가 진짜 공부해서 발표했다라는 걸 교과서 혜택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왜 증명할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내가 쓰면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지는 거라고요. 증명하세요. 이 과목과 이 과목을 연결시켜서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 4번에 아시죠? 내용을 기재한 건수가 이제 자기소개서 4번에 네 인생책 이제 고3은 바뀌지만 네 인생책 3권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 곱하기 3 되겠죠, 그죠? 3권씩 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쭉 봐서요. 지원자 총 기재 도서수가 대략 한 14,000종 정도 돼요. 14,000종이요. 네. 이혜영 선생님, 네, 없어지죠? 네, 그럼 교과서 혜택에 넣을 수 있어요, 독서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혜택에 뭐뭐 책을 읽고 저자 빼고요. 뭐뭐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 어디서 읽어요? 방과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책 읽으면 되잖아요. 왜 제가 자꾸 방과후 선생님을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이 그 어려운 책들을 정의론 읽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죠. 같이 토론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내용을 통해서 얻어진 역량을 교과서 혜택에 정의론을 읽고 수업 시간에 철학 내지는 윤리와 사상 시간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기재된 책 종류가 14,000권이에요. 14,000권이요. 근데 서울대 교수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미중복도서요. 미중복도서요. 이게 뭘까요? 미중복도서요. 이 미중복도서가 뭐냐면요. 서울대를 지원한 그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요. 한 명만 읽은 책이요. 한 명만 읽은 책이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한 명만 읽은 책이요. 그러면 그 책은 그 우수한 수많은 학생들이 쓴 그 책이 아니라 내 책이요. 그럼 그 책은 뭘까요? 당연히 이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책이요. 이 학생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책이요. 그 책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 책에 대한 고민이 확산된 게 교과서 혜택이라고요. 그냥 교과서 혜택 우수하네. 그건 아니죠. 그건 증명해질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죠?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주희님 질문하신 거요. 세특은 각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데 그럼 독서한 내용을 수업 중에 발표하나 소논문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이건 학교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저희 학교는 이런 거 안 해줍니다. 이런 학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논문이에도 상관없고 보고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던 포인트는 내가 읽은 책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고민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 수업 시간에. 이해됐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학종 지도의 실제. 그래서 입시 상담 자료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 2페이지에 보면, 2번 때 보면 나의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그냥 학생들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책이에요. 이 자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생활을 정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학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게 라이브니까
편집할 거니까 이 부분은 라이브니까 꼭 말씀드릴게요. 학과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강점이 뭐니, 드러나는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이 뭐니, 주요 전공 용어가 뭐니, 학과별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떠니 막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공 용어요. 전공 용어. 그 전공 용어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교과서 어떻게 해요? 공부한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넘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기록부의 정밀 분석. 이거 그냥 학생부를 분석할 겁니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왜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록부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밀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을 어떻게 정밀 분석하고 적용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학종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고3들 학종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마지막 드리는 이제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하나로 이야기로 딱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교내 활동하고 자동 봉진 채워가고 경험을 축적시키고 나면 지적 확산이 이루어지고요. 지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다시 지적 호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초님, 고3 엄마 걱정이 더 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고3이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이라도 반드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그 부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이거 없는 학생 없습니다. 제가 책에도 좀 써놓긴 했는데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은 대학을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무조건 잘 가죠. 여학생들 오빠에 미쳐서 살고 있는 애들 많아요. 제가 대학 보낸 애들, 그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오빠에 미쳐서 살고 있는, 자기 오빠도 아니면서 이제 오빠에 미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요. 근데 그 아이들 대학 보낼 방법 간단합니다. 지적 호기심 하나만 딱 던지거든요. 뭐 하면 됩니까? 네가 그 오빠의 옆에서 이걸 할 수 있다면, 그죠? 네가 그 오빠가 춤추는 무대에서 무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네가 그 오빠가 춤추고 있는 그 무대에서 의상을 입혀줄 수 있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얘 목숨 걸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방향을 내비게이션 해주는 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맥 빠지게 막 다 쏟아놓고 막 정신줄 놓고 있는 말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도 선생님도 이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종 지원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 학교의 인재상이나 학생부 평가 요소를 확인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부에 학생의 역량을 추출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의 역량이요. 내 아이, 내 딸, 내 학생은 학생부에서 어떤 역량이 돋보이는가. 그죠? 그 다음에 평가 고도화에 대한 대비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기소개서 미제출 대학이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있는 대학이라면 잘 쓰는 자기소개서 말고요. 정말 역량 중심의 자기소개서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건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입니다. 서울시립대 거 갖고 와보세요. 서울시립대 거 갖고 왔더니 대략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이 대략 2.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이 2.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다음 화면을 봅니다. 동국대학교요. 이제 순서를 쭉 보시면 되겠죠. 동국대학교를 보시면 동국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은 이렇고요. 교과 평균 전체를 보니까 2.8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서울시립대 그리고 동국대의 평균, 교과 평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대학 어딜까요? 2019학년대 학종의 총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경영대학교 보니까 2.63, 그리고 상위 70% 보니까 경영대학이 3.1이에요. 그죠? 빨리 어느 대학인지 올려주세요. 맞추는 선생님에게 마지막 남은 치킨 한 마리 쏩니다. 치킨 아직도 남아있었군요. 성균관대나 한양대, 경희대. 김도희님 맞추셨습니다. 빨리 나왔네요. 충격적인데 이걸 보고 어떻게 아시죠? 김도희님에게 치킨 한 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특목고요. 평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그럼 70%가 3등급입니다. 경영대학이요. 상위 70% 커트가요. 그러면 네, 싫어합니다.
그린님, 거짓말 아니에요. 3.1m로 30%가 더 있다고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폭이요. 합격하는 학생들의 폭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고려대가 발표한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됐죠? 자, 정말 18시간짜리, 30시간짜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마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스크림 연수원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찐 전략이라고 하는 연수, 그리고 입시가 뭐니 찐 전략이라고 하는 연수 좀 많이 수강 신청해서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 좀 많이 여기서 찾아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테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 지금 나와 있는 책, 입시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들도 선생님들이 읽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또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진짜 정말 중요하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펠의 아우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감히 알려하라. 지적 호기심에 알려고 노력하는 건 절대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알려고 하라. 사펠의 아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3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요. 잉킵해. 시작하라.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라.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 제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수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쌤튜브